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어떤 순서로 이제 심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줄탄핵에 권한대행 심판까지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난립니다. 소위 제 아는 분들이 근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재판관뿐만 아니라 밑에 실무진들도 야 이런 데 사상 초유 이런 일은 헌재도 처음이거든요. 기존에 헌재가요 엄청나게 그래도 판결이 많이 했어요. 기존에도 이제 한 달에 한 40건 이상, 물론 대법원보다는 적지만 많은 게 사건을 심리했어요. 가장 원래 헌법재판소를 두는 게 원래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니까 헌법 소원하는 게 있죠. 헌법 소원 이게 원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이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실질적 법치주의니까 위헌적인 법률은 취소하는 이게 원래 또 이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하고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이게 주된 기능이에요. 양대 기능이라 봐야 돼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거의 한 번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탄핵이나 또는 이제 권한대행 심판 이런 게 막 오니까 헌법재판소도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사건이 폭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재판관도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재 6명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마비 직전인데 비상이에요. 지금 탄핵이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하니까 탄핵 사건만 올해만 2024 헌나 9번 아닙니까? 와, 한 건 심의하는 것도 힘든데요. 대통령부터 권한대행 우리 헌정 이후에 처음 보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이런 게 처음 보잖아요. 이런 데 무더기 줄 탄핵에 그다음에 우원식의 포크에서 우원식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그래가지고 이제 권한대행 심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가결 정족수가 권한대행은 200석인데 151석 가지고 이게 통과된다고 우원식이 하니 그거는 이제 또 권한대행 심판에 가처분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게 탄핵이나 권한대행 심판이 막 줄줄이 탄핵이 들어오니 기존에 또 심사 중인 헌법소원이나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사도 이게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한 달에 40건에서 40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헌재도 또 월요일날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상당히 헌재도 마비 직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 헌재 심리 순서를요 한 3가지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재 심리와 관련해서 특히 심리 순서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이제 헌법 교수나 학자들 그리고 이제 실무가들 또 헌재 직원까지 모든 에게 제가 여러 이제 의견들을 두루 들어보고 잠정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을 내린 이런 이제 의견이 헌재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순서로 심판해야 되느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권한대행 심판의 가처분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한 가처분 이걸 이게 제일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제 아예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그냥 단지 시간만 끌어 직무정지시키려는 의도로 아예 그냥 요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돼. 이런 거는 빨리 각하식에서 사건을 떨어버리대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이제 권한대행 가처분이 제일 시급하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게 쟁점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러면 이게 권한대행이 되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더 국정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대행 심판은 원래 시급한 데다가 가처분이 법에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빨리 결론 내려줘야지 권한대행이 한덕수냐 아니면 이게 최상목이냐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 안 되면요. 최상목도 탄핵하면 이게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한덕수 대행이 부활해버리면요. 나중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거야말로 그 국회 의결 정족수하고 연결되는 200석이냐 151석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헌법 논의고 누가 이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또 가처분도 명확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처분이니까 임시적인 조치니까 이 부분은 그 6명이 해도 된다. 이설이 없죠. 예를 들어 뭐 대통령 탄핵을 6명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논란이 있잖아. 자기들 아직 결론 못 내려. 원래는 그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고까지 될지 안 될지 이 결론을 먼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잖아. 근데 헌재에서도 미리 결론을 못 내려요. 왜? 6명이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정영식 재판관이 한 명이 반대가 5대1이 되면 자기들이 볼 때도 이게 난리 나잖아. 또 5대1이면 승복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6명이 뭐 만장일치라는 걸 알면야 6명이 선고한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헌재 재판관 6명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전부 임명권자나 추천권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6명이 심리도 안 해보고 정 재판관 당신은 탄핵 찬성에 반대야 이걸 물어볼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장일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잘못해서 6명이 선고할 수 있다 했다가 나중에 5대1로 기각되거나 하면 이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선고까지 6명이 할 수 있냐는 논란이 지금 분분하고 아직 헌재가 그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니까 가처분은 당연히 6명이 해도 돼요. 따라서 제가 처음 헌재에 주장하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151석으로 탄핵이 된 거냐 아니면 이게 200석이니까 권한대행 안 된 거냐 이거부터 가처분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가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또 대행으로 직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본안 심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권한대행 심판이. 근데 잠정적으로 복귀를 시켜줘야 된다고 한덕수 대행을. 그래서 저는 첫째 가장 지금 시급한 사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 사건이다. 국민의힘하고 원시 이게 1번이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리 순서 중에 두 번째 무조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다음으로 모든 탄핵 사건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계속 밀리지고 국정마비가 오래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민주당이 뭐 탄핵할 생각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끌어서 직무 정지식에서 괴롭히려는 거 있잖아요. 탄핵 사유가 아예 없거나 너무 간단해서 그냥 한 번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먼저 결론을 내려가 떨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 준비 절차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건을 무조건 뒤로 미룰 게 아니고 현재 간단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복귀시켜가지고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그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미 심리가 24일날 심리가 원래 끝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틀 만에 탄핵했으니까 아무런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심리할 것도 없잖아요. 심리도 끝났고 몇 번 해가. 그리고요 1월달 되면 180일 됩니다. 와 벌써 세월이 그만이 걸렸대. 1월달 되면 이진숙 위원장 180일 되면 헌재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 탄핵.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또 법을
아무리 이게 훈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법을 어기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그냥 이인 방통위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만 이게 그냥 재판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인 방통위가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심리도 끝났고 이런 거는요 빨리 결론 내려가지고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복귀시켜 줘야 돼요. 지금 방통위 마비되면요 올해 연말에 MBC도 재승인해야 돼요. 뭐 저는 MBC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근데 또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MBC도 이제 승인 기간이 올해 연말에 재심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게 방통위 막 현안들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걸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게 또 미루면요. 그럼 이게 또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심리도 끝냈기 때문에 빨리 그냥 결론 내려서 이게 복귀시켜 주는 게 좋다 이거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재의 감사원장도 거기 보면 이제 사유 자체가 전부 허위잖아, 허위. 최재의 감사원장 아닐 때 감사한 것까지 이게 다 사유 적어놨잖아. 전부 거짓말 허위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이라는 게 7인의 합의제 기관이잖아. 지금 이게 3대3이 마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감사원장이 뭘 잘못하겠어요? 7인의 합의제 기관인데. 따라서 이게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각하시기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빨리 복귀시켜 주세요. 가처분도 신청했던데 아니면 가처분으로 탄핵의 가처분은 처음이거든요. 가처분으로 직무를 복귀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각하시켜버리면 돼요. 왜? 민주당이 워낙 엉터리 탄핵을 각하시키면 돼요. 뭐 기각까지 심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소장, 고장 보고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면 그냥 접수 하나 각하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편이 간통을 했다고 고소하면요. 지금 간통죄 없잖아요. 그럼 각하시켜버리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최재의 감사원장이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합의제 기관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바로 각하시키라 이거지. 이창수 검사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수사기관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탄핵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항고회가 다투고 있고 그 자체가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창수 검사장 그냥 수사 마비시키려고 지금 이재명이 방탄 때문에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이창수 검사장이 또 볼 것도 없이 가처분 해주든지 아니면 볼 것도 없이 각하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시급한 거는 빨리 결론을 간단하니까. 왜? 워낙 말이 안 되는 엉터리 탄핵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가처분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버리면 돼요. 아니면 빨리 기각시키면 되잖아요. 이래서 떨어놓고 이제 심리를 해야죠. 이 급박한 걸 대통령 심리 이후로 다 미루면 그러면 국정이 오랫동안 마비가 됩니다. 현재. 그러게 분명히 알아야 되고. 따라서 제가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탄핵들은 신속하게 각하하거나 빨리 기각해서 국정 마비를 조금이나마 막아야 된다. 다 그런 기관들은 대리도 어려워요. 권한 대행도 어렵단 말이에요. 감사원장이 없는데 대행해봤자 6명이니까 3대3 마비되잖아요. 방통위는 아예 한 명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빨리 간단한 사건이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사건은 탄핵 사건을 빨리 떨어라, 처리해라. 이게 두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은 이제 그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 급박한 것 좀 정리하고 대통령 탄핵은 충분하게 시간 여유를 주가면서 제대로 심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탄핵은 단심인데 진실도 안 밝히고 졸속으로 탄핵했다가 나중에 내란 같은 게 또 무죄가 나면 어떡해요? 내란이 무죄가 나면 이게 어떡합니까? 그냥 내란이라고 탄핵했다가 나중에 무죄 나면 그것도 난감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수방사령관 이진우 그것도 제가 조서를 본 건 아니지만 김용현 장관의 공청회 보면 대통령이 총을 쏘서라도 도끼까지 이야기 놓던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거 터무니없다고 또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러 이제 사령관들 정인으로 다 불러봐야 되잖아요. 정인 한번 놓으면 또 하루 만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죠. 정인이 벌써 몇 명입니까? 이걸 졸속으로 그냥 신문 찌라시 가지고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손준성 검사처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요, 탄핵 절차는 중단하는 게 맞아요. 중단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헌재법에 맞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은 충분히 그 역사적으로 이게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게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없이 졸속으로 하면 이게 엄청난 불복, 후유증이 남고 역사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역사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은 최대한 이게 신중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그 심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하면 일단 가장 급한 거는 이제 권한대행 심판에 대한 가처분이다. 한덕수 대행이 왜 누가 권한대행이냐 이게 엄청나게 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요거는 이게 다음 주에 빨리 결론 내려주면 돼요. 어차피 이게 이거는 또 중요하잖아. 선례가 왜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이게 151석이냐 아니면 이게 최상목도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석이냐 계속 논란이 있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빨리 이걸 결론 내려줘야지요. 이거는 그럼 또 이게 최상목 탄핵하면 또 151석이냐 200석이냐 논란이 있잖아요. 따라서 일단 이게 과연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탄핵할 때 몇 석이냐 이 가처분부터 신속하게 다음 주에 일단 내리라.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만 해도 이게 9개고요. 실제 탄핵이 엄청 많은데 모든 걸 이게 다 대통령 탄핵 뒤로 미루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따라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탄핵 또는 이게 심리가 끝난 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이게 빨리 나머지 사건도 지금 이게 결론을 내려주고 복귀시키라. 왜?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준비 절차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매일 대통령 탄핵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나머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졸속으로 신문 찌라시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정연대 불러서 이게 공판 중심주의고 직접주의다. 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게 팩트 증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따라서 무조건 이게 신속하다가 졸속으로 가면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 어떤 또 새로운 이게 팩트가 밝혀지면 그때 재심도 못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저하게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고 더 바람직한 건 이게 재판 도중에 이게 중단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직 안 돼도 저는 철저하게 심리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헌재도요 미정유의 대위기입니다. 헌재도 구성부터 대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심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그 세 가지 심리 원칙 순서 말씀드리니까 헌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